네, 이번 시간에는 신경인지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경인지 장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단은 치매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이 치매 외에도 그 선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딴 것부터 먼저 할까요? 기억력 저하, 기억 상실로 할게요. 전반적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기억력 상실을 동반한 인지기능 저하가 이제 문제잖아요. 이 기억력 상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기억 상실을 주로 호소하는 그 기억 상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성으로 발생하는 전반적인 뇌 기능 저하죠. 선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는 역시 이 치매죠. 이 치매에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종류를 구분하시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약간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먼저 알츠하이머가 이제 가장 우리가 치매라고 하면 사실상 알츠하이머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요. 원래는 이제 치료 가능한, 그래서 큐어러블한 그런 치매를 배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단을 들어가는 게 문제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바로 알츠하이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면서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그리고 염증 반응이 발생하는 퇴행성 신경질환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게 궁금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니까. 자, 알츠하이머의 핵심 증상은 기억력 저하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억력 저하가 동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기억력 저하가 가장 먼저 우선되고요. 증상이 진행되면서, 이 질환이 진행되면서 뭐 성격 변화라든지 아니면 약간 편집적인 성격이, 뭐 진압력이 저하된다던가, 딴 것부터 할까요? 약간 의심을 한다던가, 약간 편집적인 성격이 동반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진압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먼저 우선되는 건 요 기억력 저하가 가장 우선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간이 정신상태 검사죠. MMSE를 제공하는데요. 보통은 꽤 낮게 주지만 우리가 25점보다만 낮아도 우리는 치매를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핵심적인 워딩이죠. MRI에서 대뇌의 위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로 인해서 뇌실이 확장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면 MRI입니다. MRI상 대뇌가 위축되고 뇌실이 확장되었다라는 워딩이 나오면 무조건 알츠하이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명한 신경인지 개선제죠. 그래서 돈네페질이나 아니면은 메만틴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인지 재활이나 이런 기타 비약물적인 치료도 같이 진행을 하겠죠. 어쨌든 자, 알츠하이머 정리하자면 이러한 신경의 전반적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대뇌가 위축되고 뇌실이 확장되는 걸 보이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핵심적인 거는 기억력 저하가 가장 우선 동반된다는 것. 물론 이제 그냥 기억력 저하가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제 앞에 점진적인 기억력 저하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점진적인 기억력 저하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혈관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그냥 딱 봤을 때 이거 치매다 라고 느끼기보다는 이거 뇌경색인데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의 증상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편측으로 팔다리 힘 빠짐이나 이제 말 어눌함이 동반된다. 쉽게 말해서 그냥 뇌경색이죠. 뇌경색으로 인해서 뇌 기능이 줄어드는 질환이기 때문에 핵심은 이러한
뇌경색의 증상이 동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런 거는 기타적으로 뭐 고혈압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아니면 이제 심혈관 질환을 좀 주는 경우가 많다. 나 혈관 이상해 라고 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MRI상, MRI의 뭐 뇌경색의 그거 알죠? 허혈성 백질 변색이. 허혈성.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그냥 딱 보면 아시죠? 뇌경색. 허혈성 백질 DWI에서 백질 변성이 보이면은 요거 이제 혈관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약간 그냥 뇌경색 같은 느낌으로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알츠하이머와 혈관성을 구분해야 되고요. 혈관성은 조금 급성으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허혈성 병변이니까 그 이후로 이제 점진적인 뭐 이상이 착착착 나타나는 계단식 이상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전두 측디압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인 젊은 나이인 50대나 60대 정도의 조기에 발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두엽과 측두엽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자, 전두엽이 손상되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성격 변화와 충동적인 행동이 가장 우선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력 저하는 물론 오래 되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성격 변화와 충동적 행동이 가장 먼저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츠하이머랑 반대죠. 알츠하이머는 기억력 저하가 가장 먼저 동반되고 증상이 점점 진행할수록 성격도 변화할 수도 있고 물론 충동적인 행동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전두축엽은 성격 변화와 충동적 행동이 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억력 저하는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전두엽이잖아요. 축두엽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언어의 이해가 조금 힘들 수 있다. 언어 이해 장애가 동반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이제 MRI 소견 같은 경우에는 MRI상 전두엽에 혹은 측두엽에 위축이 관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그림이 나온 케이스가 있는데요. 전두엽 쪽이 아예 약간 짜글짜글하게 위축을 딱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특징이 가진 그런 MRI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이소체 치매 같은 경우는요, 얘는 앞에는 이제 약간 대뇌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루이소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간을 침범하는, 물론 대뇌도 침범하지만, 이제 뇌간을 침범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뇌 외에 다른 뇌 부위에도 침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포 내에 뭔가 염증성 물질이 뭐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우 단백질이 축적되잖아요. 루이소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시뉴클레인인가? 하여튼 이런 게 응집되는데 그걸 이제 루이소체, 루이바디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세포 내에 침착되면서 발생하는 건데요. 우리는 뭐 그런 것보다도 이제 뇌간을 침범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뇌간을 침범하기 때문에 뇌간의 각성이나 렘 수면 조절 기능이 장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성 기능이 장애가 발생하니까 각성이 떨어지면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깨어 있을 때는 인지 기능이 조금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각성 기능이 저하되면서 몸이 가라앉으면 이 사람이 지금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인지 기능이 변동적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적을게요. 변동적인 인지 기능 저하라고 아니네 이렇게 볼게요. 인지 기능의 변동이 크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상 각성 단계가 계속 변화되면서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인지 기능에 변동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뇌간을 침범해서 각성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이제 이런 게 발생했죠. 그 다음에 앞에 렘 수면 조절이 기능도 이상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렘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램 수면 장애는 그 모든 증상보다 우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램 수면 행동 장애가 제일 먼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요. 그리고 요 이제 전반적으로 뇌에 뭐 뇌관도 침범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환시가 동반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야 이 루이 소체가 그 흑질, 서브텐시아 니그라까지도 침범하게 된다면 얘가 이제 파킨슨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위에 적을게요.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램 수면 장애와 환시 그리고 파킨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뇌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뇌, 특히 뇌간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램 수면 장애나 환시, 파킨슨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각성 단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인지 기능에 하루에도 몇 번씩 변동, 괜찮았다가 안 괜찮았다가 이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환각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질환들 있잖아요. 뭐 알츠하이머든 혈관성이든 전두축디업이든 루이 소체제 상관없이 이 사람이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면은 세컨드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루이 소체 같은 경우에는 환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각을 잡기 위해서 또 안티사이코틱스를 고려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치매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그 하는 법을 아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치매는 그 DDX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경도 인지 장애라고 쉽게 말해서 뇌 인지 기능에 저하는 있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시에서는 일상생활 지장 없다는 얘기를 주로 나 일상생활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걸 주로 이제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직장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자, 이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질이 없고 지금 치매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치료는 진행하지 않는다. 인지기능 개선제를 투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매로 한 10% 정도는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과 관찰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직장 생활 하고 있으면 치매 아니고 경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보다도 오히려 시험에 훨씬 잘 나오는 게 가성 치매죠. 자, 노인의 경우 우울증이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선행하는 우울증이 있고 보통은 뭐 누가 죽었다거나 아니면 뭐 그 외에도 뭔가 우울하다 뭐 이렇게 삶이 재미가 없다 흥미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우울증이 선행하고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인지 기능 저하가 동반되면은 우리는 가성 치매를 의심해 봐야 되고요. 문제에서 보통은 이런 것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괜찮았는데 누가 죽은 이후에 계속 우울하다 보니까 인지기능도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우울도 하고 인지기능 저하도 있는데 우울증이 조금 개선될 때는 인지기능도 괜찮았다가 더 우울해지면 인지기능도 더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힌트를 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치료로 우울증 치료가 가장 우선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는 SSRI로 세로토닌을 조절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치매를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매가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되지 않은 일시적인 기억 상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상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향적인 기억 상실과 후향적인 기억 상실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이게 현재예요. 지금 이 상태인데 여기서 이 앞으로의 기억이 머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하나는 이 뒤에 예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안 나는 걸 우리가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이 기억이 안 나는 거, 우리가 물론 이거 해리 파트에 들어있긴 하지만 기억력이라서 여기 한번 묶어봤습니다. 해리성 기억 상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마의 일시적인 기능 저하예요. 그래서 뭐 주로 뭐 심한 운동이나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해마의 일시적인 기억이 저하되면서 해마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해마가 이제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일을 하는데 이 해마 일시적인 기능 저하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기억이 머리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새로운 기억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을 딱 해보니까 내가 지금 수영장에 있어. 그래서 야 여기가 어디야? 라고 물었을 때 뭐 주변의 지인이 야 너 지금 수영장에 있어 라고 하는데 그 수영장에 있다는 사실이 머리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좀 있다가 또 야 여기가 어디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 이러고 10분 뒤에 또 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이렇게 자꾸 새로운 기억이 자꾸 들어가지 않는 게 특징적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로 여기가 어디야? 라는 주로 요런 워딩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마가 문제니까 여기서 이제 해마 MRI를 찍어봤을 때 해마에서 점 모양의 고신호가 발생될 수 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급성기에는 또 멀쩡하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디야? 하고 병원에 당장 가서 찍어보면 괜찮은 거예요. 대부분 24시간에서 72시간 이후에 해마에서 점 모양 고신호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게 있으면 일과성 완전기억 상실인데 이게 없다고 아닌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고요. 그다음에 치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회복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워딩은 이제 여기가 어디야라는 느낌, 새로운 기억이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있으면은 요거로 진단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해마에서 점 모양 고신호를 국시에선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없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리성 기억상실 같은 경우에는 있었던 과거의 일이 머릿속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심한 정신적인 외상이 주어집니다. 싸웠다거나 아니면 뭐 사기를 당했다거나 맞았다거나 이러한 뭔가 극심한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겁니다. 혹은 그 관련 이렇게 할게요. 그 사건 관련 기억을 지운다. 그래서 요거는 인체의 방어적인 기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니까 그거에 관련된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무의식적으로 접근이 차단된 일종의 방어 기전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인지 기능에 문제는 없고요. 그 외의 기억도 정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잃었어. 그러면 그 사고가 있었던 그 시점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겁니다. 갑자기 뭐 정신을 차렸더니 뭐 1년 전 기억이 기억이 안 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되고요, 보통. 그래서 앞에 뭔가 이 사람 어떡해 라고 생각할 만한 사건이 보통은 있고 그 뒤에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상실되어 있다 라고 하시면은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되지 않은 일시적인 기억상실, 일시적이라고 하면 예부밖에 없으니까 특정 부분의 기억상실 이렇게 말할게요. 특정 부분 기억상실이 동반된 두 가지 질환에서 말씀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망 같은 경우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요 선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알기 쉬운 게 얘는 인지기능의 저하가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의식 혼탁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뭐 말을 잘 못하고 아니면은 뭐 안절부절 못하고 막 과잉 행동을 하거나 졸리고 기운이 없어서 말을 아예 못하고 누워만 있는다거나 이런 전반적인 의식 혼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급성으로 오죠. 그래서 요거는 딱 봤을 때 선망이다라고 느낄 수 있고요, 우리가. 그다음에 요 전반적인 의식 급성으로 전반적인 의식 혼탁이 오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이제 여기 전반적인 의식 혼탁이 온 이유가 수술이라던가 아니면 외상 같은 신체적인 스트레스,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이라던가 외상이라던가 보통은 국시에서는 수술로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수술 받은 이후에 혹은 이제 뭐 전해질 이상이라던가 탈수, 영양실조 등등 뭐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체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급성으로 의식 저하가 오는, 의식이 혼탁이 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안절부절 막 못해. 그런 과활동형도 있고요. 졸리고 막 기억이 없는 저활동형도 있다. 근데 어쨌든 뭐 사람을 못 알아본다거나 횡성수설하고 망상이 동반된다거나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원인 질환 교정이겠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익숙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조금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다음에 진압력을 계속 알려줍니다. 뭔가 워딩이 이상한데 어쨌든 오늘이 며칠이고 여기가 어디고 네가 누구고 이런 진압력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환각이나 공격성을 보이면은 이제 안티사이코틱스를 쓰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원리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콜린이 조금 떨어지는 게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선망에 항콜린이 가장 없는 할리페리도를 씁니다. 할로페리돌이 가장 선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다른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콜린성 부작용이 오히려 없는 게 단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콜린성이 단점이기 때문에 할로페리돌을 잘 안 쓰지만 이 경우에는 오히려 할로페리돌이 선호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리스페리돌이나 다른 세컨드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도 사용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망 같은 경우에 중요한 점은 이러한 앞에 수술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의식 저하. 그래서 뭐 하고 났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은 보통은 요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치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이제 요거거든요. 그래서 치매를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치매 요거까지 특히 가성치매까지 우울증 없나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해리성 기억상실이나 일가성 완전 기억상실은 굉장히 특이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눈에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험에서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나마 잘 나오는 여기 선망인데요. 선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정한 사건 이후에 급성으로 전반적인 의식이 혼탁하다. 요거를 보시면 선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